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민입니다. BMW M에서 가장 강력한 차 4.4L 트윈터보 V8 엔진을 탑재해서 무려 748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BMW XM 레이블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BMW 최고의 차를 타보면서 과연 BMW의 퍼포먼스의 끝판왕은 어떤 느낌일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M 레이블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BMW XM 레이블은 XM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이니까 BMW의 모든 V8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 출력 748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102kg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야, 과연 얼마나 강력한 출력을 보여줄지 바로 런치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가속력이 미쳤네요. 와, 말이 안 나오네. 아니, 하이브리드고 가솔린 자동차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속 응답성이 완벽하게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가속이라는 말보다는 발진이라는 말이 더 맞을 정도로 차가 로켓처럼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가 엉덩이를 툭 때린 것 같아요. 차가 새 총에 매달려 있다가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가속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야, 이거는 미쳤다. 트윈터보 V8 엔진의 파워도 즉각적이지만 거기에 전기 모터가 초반 가속력을 도와주면서 진짜 폭발적인 가속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배기음도 상당히 파워풀한 그 V8 엔진의 감성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기음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BMW M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임에는 분명해 보이네요. 사실 이 차는 무게가 2.75톤에 달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과연 가속력이 짜릿할 수 있을까? 경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승해본 결과 정말 경쾌하고 날렵하고 짜릿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제로백은 3.8초에 불과하다고 해요. 최고 출력이 748마력이기 때문에 1마력이 감당하는 무게가 대략 3.68kg 정도 됩니다. 3.68kg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전 세대 포르쉐 911 GTS의 마력당 무게비랑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이 가속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911 GTS와 같은 수준의 아주 가뿐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8 포에버! V8 지켜! 전기차 시대에서는 사실 제로백 3.8초인 자동차 흔하죠.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이오닉 5N도 제로백이 3.4초인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이 V8 엔진에서 오는 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계 장치가 주는 이 만족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떨어지죠. 그런데 BMW XM 레이블의 이 V8 트윈 터보 엔진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운전자에게 엄청난 기계적인 만족감을 선사해줍니다. 사실 BMW XM 레이블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2 모터를 사용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가 장착된 구조고요. 엔진, 클러치, 전기 모터, 변속기 이 순서대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배치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 자체도 기존 ZF 8단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그 사이즈에 맞는 전기 모터를 장착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 이 TMED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속기 하우징 안에 모터가 통합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속기 안에 이 토크 컨버터만한 사이즈의 모터가 딱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모터의 출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BMW XM 레이블에 장착된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197마력,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28.5kgm의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요. 사실 197마력에 28.5kgm의 출력을 발휘하는 모터라면 그렇게까지 약한 모터는 아니죠. 웬만한 이 전륜구동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와 같은 수준,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로 치면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만큼의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여기 탑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XM 레이블은 BMW M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어야 되다 보니까 이 전기 모터의 28.5kgm라는 토크가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전기 모터는 변속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를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BMW가 XM 레이블에서 생각해낸 게 프리기어링 시스템입니다. 프리기어링은 뭐냐면 이 전기 모터 안쪽에 유성 기어를 장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터가 빠른 속도로 이 바깥에 선 기어를 돌리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모터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중심축을 천천히 돌리는 거죠. 대신에 더 강력한 힘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로
더 많은 기어를 천천히 돌려서 더 강한 토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토크가 기존의 25.8kgm에서 45.9kgm까지 증폭돼서 변속기에 입력됩니다. 똑같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면서도 실제 토크는 훨씬 더 강력한 모터를 장착한 것처럼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터의 토크를 이렇게 증폭시킨 결과 제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살짝만 얹었을 때도 차가 그냥 전기차처럼 튀어나가는 이런 가속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엔진의 힘과 모터의 힘을 합쳐서 변속기로 모두 다 몰아넣고 변속기로 몰아넣은 힘이 휠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하이브리드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엔진과 모터 사이에 클러치가 있으니까 이 클러치를 이용해서 엔진과 모터를 분리시켜서 엔진을 완전히 끈 상태로 전기 모터만 구동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EV 주행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완전 일렉트릭 모드로 바꿔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29.5kWh 거의 경형 전기차만큼의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수 전기만으로 국내 기준 60km의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모터가 변속기 앞에 위치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전기 모터가 8단 기어비를 모두 다 사용하게 됩니다. 진짜 8단 변속이 되는 전기 모터가 탑재된 거죠. 끊임없이 가장 효율적인 기어비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코나 일렉트릭보다도 더 강력한 수준의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속 140km까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와인딩 모드에서 엄청난 전기를 쓰면서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엔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이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네요.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이 과정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약간 그 르망 24시 하이퍼카들 요즘 잉 하다가 빵 하고 가는 그 느낌이잖아요. 전기 모드로 가다가 요런 느낌. 요즘 WEC 내구레이스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주 즐거울 만한 그런 요소로 느껴지고요. BMW가 너무나 즐거운 와인딩 코스로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와인딩을 해보면서 육중한 2755kg의 SUV인데도 BMW M의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자, 와인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코너링. 오, 와, 이거 SUV 같지는 않다 진짜로. 지금 이 X드라이브 시스템을 저희가 켜놓고 드라이브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확실히 후륜 쪽에 트랙션을 더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사륜 구동이지만 후륜 구동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 차를 던져 넣어 봤을 때 사륜 구동 특유의 언더스티어 현상이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후륜 구동 차를 탔을 때처럼 차의 앞머리가 코너 안쪽으로 획 파고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륜 구동이지만 후륜 구동 같은 세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와. 그리고 BMW XM 레이블에는 M 스포츠 디퍼런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가 코너를 이렇게 진입했을 때 바깥쪽 뒷바퀴를 더 강하게 돌려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카누를 탔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더 강하게 가고 싶으면 왼쪽 노를 더 세게 저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M 스포츠 디퍼런셜도 바깥쪽 뒷바퀴를 더 강하게 돌려서 이 차체를 강제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를 코너 안쪽으로 던져 넣었을 때 바깥쪽 뒷바퀴에 트랙션이 더 강하게 걸리면서 차가 코너 안쪽으로 강제로 더 튕겨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SUV지만 미친듯이 코너 안쪽을 파고드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BMW XM 레이블에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라는 부품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의 바닥에는 스테빌라이저 바라는 쇠막대기가 있습니다. 코너를 돌 때 차가 기울어지면 이 쇠막대기가 비틀리면서 탄성으로 차체를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쇠막대기가 단단하면 코너는 잘 돌지만 평지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충격을 받았을 때 차가 쿵쾅거립니다. 반대로 쇠막대기가 너무 부드러우면 승차감은 좋지만 코너링 성능이 상대적으로 트레이드 오프 되게 되죠. 그래서 현대 팰리세이드가
아무튼 그래서 XM 레이블은 승차감과 코너링 성능 이 두 가지 모두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 쇠막대기 중간을 잘라내고 거기에 48V 전기 모터를 장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진 주행을 할 때는 모터가 힘을 빼고 연결을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뭐 과속 방지턱을 한쪽 바퀴로 넘는 상황이나 한쪽에 뭐 포트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넘는 상황이나 이럴 때는 왼쪽 바퀴가 그렇게 충격을 넘어도 그 충격이 오른쪽 바퀴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좌우 바퀴가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코너링을 급격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차가 기울어지려는 순간에 모터가 강력한 힘으로 쇠막대기를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쇠막대기가 차체 바깥쪽을 들어 올리고 안쪽을 누르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급격하게 코너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차가 수평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의 거동, 이 차의 롤은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가 SUV지만 코너링을 할 때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정말 스포츠 크로스오버처럼 이 차가 코너를 예쁘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한 코너에서도 차체가 거의 안 기울죠. 극단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코너링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술이 더 있는데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입니다. 그러니까 후륜 조향이 들어갔다는 거죠. 뒷바퀴를 최대 2.5도까지 돌려주는 후륜 조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속 6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서 이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시속 6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링, 그리고 무엇보다 고속 주행 시에 차선을 변경할 때 이 대각선으로 주행하는 것처럼 안정감 있는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길이가 5.1m가 넘는 이런 대형 SUV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 이 BMW XM 레이블에도 잘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엔진과 서스펜션을 컴포트한 모드로 바꿔놨을 때 이 BMW XM 레이블의 승차감은 기본적으로는 단단하지만 어느 정도 이 노면의 충격들을 좀 걸러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 댐퍼 내부 밸브에 이 전자석을 장착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컴퓨터가 이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정보를 댐퍼 내부의 전자석에 입력해서 전기 신호를 주면 이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더 많은 오일이 통할 수 있게 돼서 댐퍼의 감쇄력이 부드러워지게 되죠. 이런 요철이 있는 도로를 넘어봐도 이 댐퍼가 이 감쇄력을 순간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승차감은 분명히 단단한 이 스포츠 SUV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충격을 걸러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BMW XM 레이블 디자인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M 컨셉트카가 2022년에 공개됐었는데 그 컨셉트카를 거의 그대로 양산화 시켜놓은 느낌이죠. 이 그릴 테두리에 불이 들어오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 이것도 BMW XM이 처음이었고요. 이 분할형 헤드램프, 그래서 DRL과 실제 기능을 하는 헤드램프가 나뉘어져 있는 이런 것도 BMW에서는 이 XM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 차체 표면에 그냥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헤드램프가 별물이 아니라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 BMW 특유의 샤이테크 컨셉트가 여기 적용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도로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BMW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엔진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V8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BMW의 S68 엔진, 지금 그러면서도 이쪽에 스트랩바 같은 것들을 달아놨어요. 예전 같았으면 M모델, M2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카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통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스트랩바 같은 것들을 여기 장착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렌지색 고전압 케이블이 지나가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윈도우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부각되어 특유의 디자인을 해놓고 있고요. 자동문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닫았을 때 문이 자연스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이 장착된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닥에는 XM 전용 이 라이팅 패턴도 들어와서 XM에 타는 그 환영받는 느낌을 또 강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끊어줄 수 있는 이런 M 전용 사이드미러가 장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대구경의 휠이 적용됐죠. 22인치의 거대한 휠이 장착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스포티하고 입체감이 있는 이런 휠을 장착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
디자인에서 가장 멋있는 건 이 BMW 로고가 양쪽에 이 윈드실드에 장착되어 있는 이 디자인입니다. 옛날 1970년대 BMW M1에서부터 이어오던 헤리티지죠. 그 M1에도 양쪽에 이런 식으로 BMW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윈드실드에 레이저 각인을 해놓은 형태로 발전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이 테일램프 모듈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입체감이 있게 설계를 해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테일램프의 이 면발광 품질 자체도 굉장히 고르고 예뻐서 뒤쪽에서 따라오는 차가 봤을 때 한층 더 고급차의 느낌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뒤쪽에는 BMW 로고 대신 한쪽에 XM 전용 로고를 장착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 같은 경우 배기팁 같은 경우도 쿼드 배기팁, 배기팁을 4개 만들어 놨어요. 모두 다 실제 배기팁인데 위쪽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 형태고 아래쪽은 RPM이 높아졌을 때 가변 배기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돈박스를 넣어주시고 그러세요. 이 보스턴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D형고리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스턴백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D형고리로 걸어 놓으면 이게 항상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트렁크에서 어디 돌아다닐 일이 없이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자,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 527리터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백 같은 경우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26인치, 27인치짜리 중형 캐리어 기준으로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것도 장착해 놓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러기지 스크린을 떼면 더 많은 짐을 수납할 수도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을 장착하면 트렁크 안쪽에 뭐 냄새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도 갖춘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대2 대사 폴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트를 모두 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시트만 내려서 긴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4대2 대사 시트도 이 BMW답게 꼼꼼히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2열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촉감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 BMW의 메리노 가죽은 소가죽이지만 코팅이 굉장히 얇아서 아주 보들보들한 촉감을 자랑하는 최고급의 가죽이 지금 BMW XM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실제로 내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화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어 핸들 쪽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도어 전체에도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천장에도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는 소재를 적용해 놓고 있어서 BMW M의 라운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또 BMW XM의 독특한 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열에서 아쉬운 건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거. 요건 조금 아쉽죠. 2열 승객이 시트 등받이 각도를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하고 싶은데 리클라이닝 안 돼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쉬운 지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고급차는 고급차인 게 이런 도어 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 플라스틱으로 처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BMW는 여기까지도 다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최고급 모델에 걸맞는 그런 마감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 오, 방금 경찰차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BMW M 컬러가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었고요. M 전용 웰컴 사운드도 만들어주고 있어서 확실히 고성능 모델에 탔다라는 걸 한 번 더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BMW의 12.5인치 계기판, 14.9인치 디스플레이, 일체형 디스플레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요. M 전용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BMW M 모델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카본 패턴 같은 경우도 봐도 그냥 일반 카본 패턴이 아니라 이 카본 패턴 사이사이에 BMW M의 빨간색, 파란색 스티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저희가 지금 검정색 인테리어 차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 소재가 조금 밋밋해 보이는 거. 2억 2,7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이런 거는 조금 더 럭셔리한 소재를 적용해 줬어야 되잖아. 더 적극적으로 확실히 압도적인 럭셔리의 느낌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거 저는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 A필러 트위터 쪽 디자인을 보면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안쪽에 램프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 이 트위터 그릴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럭셔리한 소재로 느껴지진 않아요.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도 한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최고속도에 맞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터치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키면 차가 스스로 차선도 변경합니다. 여기 실선이라서 갑자기 점선이다가 실선이 돼서 다시 급격하게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데 손만 대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차선을 이동해 줍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변경해 보면 차가 이런 식으로 혼자서 스스로 차선을 잘 바꿔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MW XM 레이블에는 BMW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에 가장 뛰어난 수준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차선 변경까지 스스로 해주고 커브길에서 스스로 조향도 잘해주고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도 잘해주고 차선 중앙도 잘 유지해주는 이런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테슬라 FSD가 국내에 출시한 시대잖아요. 이 정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는 정말 프리미엄이 뭐냐라고 하면 이 차한테 얼마나 내가 운전을 맡길 수 있느냐가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 XM 레이블에 탑재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물론 괜찮긴 합니다만 이 가격대에 걸맞는 더 좋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앞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BMW는 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BMW는 지난달에 독일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UN 자동차 기준에 근거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 DCAS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기존까지 BMW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에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 독일 교통청의 예외적인 인가를 통해서 독일 내에서는 핸즈프리 자율주행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UN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UNEC 제약국에서는 다 이 새로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BMW는 앞으로 이 신형 iX3를 시작으로 노예 클래스의 모델들의 새로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터웨이 어시스턴트고 두 번째는 하이웨이 시티 어시스턴트인데요. 이 모터웨이 어시스턴트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 차가 시속 130km 속도까지 완전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스스로 추월하고 가속하고 다시 합류하고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이죠. 다만 지금 유엔 규정에 이 운전자가 반드시 방향지 시기를 조작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운전자가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걸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내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한참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차가 차선 변경을 하고 내가 왼쪽을 지그시 보고 있으면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그런 식의 이 핸즈프리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웨이 시티 어시스턴트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도시명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지원된다는 건데요. 일단 시작은 신호등을 인식하고 이 빨간불일 때 정차하고 초록불일 때 출발하는 이 정차 후 재출발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추후에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슬라 FSD처럼 복잡한 도심을 차가 스스로 통과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해서 업데이트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해요.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방식의 AI는 아니고 룰 기반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BMW는 무엇보다 UNEC의 DCAS 규정을 가장 먼저 승인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한미 FTA 같은 게 아니더라도 국내 법규를 만족시키면서 국내 출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 BMW의 차세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어떻게 탑재될지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BMW가 사실 그동안 수입차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봐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압도적으로 판매량 1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BMW입니다. 사실 BMW가 지금까지 가솔린 시대에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시어 드라이빙 플레저, 이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해왔기 때문인데 앞으로 미래차 시장에서도 운전의 즐거움 하나만으로 이 점유율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BMW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에 가까워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배포해야만 이 프리미엄 브랜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BMW가 이번에 DCAS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것, 이런 것들은 BMW가 미래차 시장을 잘 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과연 BMW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어떤 수준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BMW XM 레이블 시작 가격은 2억 2,770만원부터입니다. 2억 2,770만원이면 전세계 주요 5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주요 5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3억이 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된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BMW XM 레이블을 시승해 봤을 때 분명히 BMW M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임에는 분명하고 이 차의 성능과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가 BMW의 1등 자동차라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BMW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BMW 팬으로서 이런 BMW 최고의 M 모델이 SUV로 나왔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BMW M1 이후에 M 전용 최초의 모델이 BMW XM 같은 거대한 SUV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아직도 조금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BMW가 XM과 i8의 후속인 i16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BMW M의 헤일로 모델로 이 i16을 양산할지 아니면 XM을 양산할지 이 두 차를 놓고서 한참 고민했다고요. 이 시대에 맞는 M카를 내놓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BMW XM이라는 차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BMW M이라면 진짜 트랙에서 잘 달릴 수 있는 낮고 넓은 스포츠카, M1을 계승하는 그와 비슷한 디자인의 이 BMW XM에 들어간 것 같은 8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나왔어야죠. 그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말 대단한 스포츠카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 그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BMW XM 레이블을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BMW XM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니 어떻게 M 전용 모델이 SUV일 수 있느냐라는 아쉬움 섞인 소리를 들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쉬움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XM 레이블을 시승해 본 결과 분명했던 것, 이 차가 BMW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짜릿한 모델이라는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차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모두에게 가장 주목받는 BMW 모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BMW XM 레이블에 대한 생각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